전두환 동상 철거 조례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놓고 이상식 도의원이 이시종 지사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틀 전 발표 때보다 실제 상위권 대학 합격률이 더 낮았습니다. 인구 늘리기 캠페인이 도시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오창이 책임 읍면동 전환을 위해 인구 7만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전두환 기념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례 제정이 무산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한 이상식 도의원이 오늘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시종 지사를 비판했는데요. 도의회를 꼭두각시로 내세우지 말고 전두환 동상 같은 기념물을 알아서 당장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10월 임시회 마지막 날. 지난 6월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관련 조례안은 이번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이상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와 도의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시작된 조례안이 오히려 도의 배신으로 좌절됐다며 이시종 도지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신뢰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로 변질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충청북도의 일관질 대상이었고 상반된 각자의 불씨는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도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도청의 부속기구이자 꼭두각시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조례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조례를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그동안 동상 철거를 놓고 실제로 갈짓자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5.18 40주년을 앞두고 전국적인 비난 여론에 도정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동상 철거를 발표한 충청북도. 5.18 관련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도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 등 반대 여론도 일어나자 동상 철거에 근거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관련 근거 마련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도의회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충청북도의 조례안 문구 수정 요청 이후 하루 만에 전면 보류로 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함께 할 겁니다. 전국적인 국민 행동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과 달리 전두환의 고향 경남에서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 경남에서 전두환 기념사업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의회에 있다며 동상 철거를 할지 말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제천으로 충북자치연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386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내년 본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됐고 제천시도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은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이를 환영하는 제천시와 반대하는 남부권 시민단체가 맞붙어 왔습니다. 도교육청이 충북의 학업 성적이 낮다는 국감 자료를 반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학 진학 비율 산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정정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해 고3 학생 수로 대학 진학 비율을 산정했어야 했지만 올해 고3 학생 수로 잘못 산출했다며 합격률을 정정했습니다. 정정된 자료에 따라 5년 전과 대비한 의학계열 합격 증가율은 당초 발표했었던 3.96배보다 낮은 3.4배로 떨어졌고 서울 소재 10개 대학 합격 증가율도 당초 1.87배에서 1.6배로 하락했습니다.
보통 읍면이라고 하면 한적한 농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읍 하나에 인구가 7만 명이나 되는 번듯한 신도시도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 오창읍 얘긴데요. 웬만한 도심보다 더 도시 같은 이곳에서 요즘 인구 늘리기 캠페인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심충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을 비롯해 신축 빌딩들이 밀집한 청주 오창읍의 시가지. 주민 대표 수십 명이 모여 손피켓과 플래카드를 내들었고 어깨띠를 두른 채 행진하며 만나는 행인마다 전단지도 건넵니다. 대읍제 하는 거니까 전입 신고 좀 꼭 해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플래카드도 내걸고 원룸이며 기업의 문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지역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에서 존립을 위해 해왔던 주소 이전 캠페인이 도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는 계시지만 원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거의 3천 명 정도가 지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시 오창읍의 인구는 6만 9,235명으로 인근 괴산군 전체 인구의 2배, 청주시 내 모든 동지역을 포함해 충북도 내 어떤 읍면동과도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데도 인구를 더 늘리자는 건 연말까지 기준선인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책임 읍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존 읍면동 행정 조직과 처리 사무를 확대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로 충북에서는 이번이 첫 도전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확대 보강되면서 시청과 구청의 업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현재 시청이나 구청까지 가서 보는 업무를 오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최근 둔화된 인구 증가세 때문에 올해 오창에 늘어난 인구는 400명이 전부. 책임 읍면동이 되려면 연말까지 700여 명을 더 늘려야 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이 도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제천이 영하 3도, 단양 영하 1도, 청주와 충주 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다며 가을 수확철 농산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32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642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1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40대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43.5%를 차지했습니다. 음성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정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감에서는 지난 4월 조사받던 피의자를 놓쳐 112에 불법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경찰관들이 경징계에 그친 점, 고장난 신호등을 두고 단속을 벌인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용환 지방청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징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기소된 정정순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 의원이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28일 이전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의 사업 시행자인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가 증평 군민장학회에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원성혁 대표는 오늘 증평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원 대표는 증평 에듀팜 특구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듀팜 특구는 지난해 6월부터 골프장과 루지, 한옥식당, 수상레저 등 일부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 현장을 또 다른 음주 차량이 추돌하면서 모두 넉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